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13 학년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발췌해 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 자연계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도로를 따라서 A지점에서부터 C지점, C점을 지나지 않고 D지점도 지나지 않으면서 A에서 B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C를 지나지 않으니까 C의 윗부분, 요 부분들을 좀 지나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지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럼 D를 지나지 않으면 그 앞에 여기 부분 가야 되고 위쪽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D를 지나면 안 되니까 바로 내려서 B로 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때는 뭐 P, Q, R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가면 되겠죠. 그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 그 다음에 Q 지점, 그 다음 R 지점 거쳐서 뭐 B까지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A에서 P까지 갈 때는요, 와 이거는 뭐 가로 세로 이런 형태로 가는 뭐 도로망의 전형적인 문제 패턴이 되겠죠. 하나 둘 셋 세로 부분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P에서 Q로 갈 때는 3팩토리얼에 그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R에서 B를 갈 때 그냥 두 가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 3, 2 그러면 이제 24 24가지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배웠던 도로망 관련된 아주 가장 기본적인 패턴들이 문제 속에 좀 일부만 녹아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C하고 그 다음에 D를 지나지 않은 거니까, 과연 어디를 좀 지나야 될까? 반드시 지나는 이런 좀 점들을 좀 길목을 좀 잘 찾아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요, 도로를 좀 이렇게 좀 없애버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아예 없어요.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좌표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D 부분들은 없어진다면 이렇게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이만큼 좀 없애버리면 되고 C는 이만큼 좀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또 찾아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문계 8번 문제 살펴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교집합 확률을 가르쳐줬고 와우 조건부 확률들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걸 계산을 통해서 이제 A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B의 여집합 A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 두 배의 이렇게 지금 확률이 되어 있는데요. 자,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의 여집합하고 A가 이제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렇게 지금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자, 두 배의 B 교집합 A 형태에서 뭐 조건부 확률식을 좀 잘 써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약분해 주게 되면요. 자, 이 확률들이 또 문제에서 또 8분의 1 좀 제공되어 있으니까 B의 여집합 교집합 A 확률들이 얼마다? 그럼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뭐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A 확률 구해가야 되는 건데 뭐 교집합 확률이 주어져 있고 방금 전에 쭉 해서 이쪽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A 확률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뭐 A 교집합 B의 확률에다가 더하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확률들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8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좀 더하기 해서 8분의 3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 그렇게 되려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수식을 좀 완벽하게 좀 써야 되는 거니까 식을 쓰고 써가는 이 절차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8분의 3 정답이었습니다. 자연계 8번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로 나머지는 걸어서 등교를 하였습니다. 버스로 등교한 학생 20분의 1이 지각하였고 걸어서 등교한 학생의 15분의 1이 지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을 딱 했는데 학생 중 한 명 선택했는데 지각하였다. 이 학생이 버스로 지각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고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지각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버스를 등학한 학생 뭐 이런 형태 좀 계산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이렇게 뭐 굳이 기호로 또 표시를 한다면 버스를 타고 등교한 학생들을 A집합 지각했다 이런 부분들을 뭐 B집합 이런 형태로 좀 판단한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각했다는 전제 조건이 딱 깔린 거고 버스를 탔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P, B분의 P, A 교집합 B 뭐 이런 형태를 좀 구해야 되겠고요. 식을 쓴다면 뭐 지각하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지각할 수도 있고 버스를 안 타고 지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뭐 버스 타고 지각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써가면 되는 거겠죠. 식이 좀 더 괜히 수식 써가지고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버스를 탔다 10분의 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각 확률이 아까 얼마였죠? 20분의 1이었습니다. 2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버스를 안 탔다 10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 15분의 1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분자는요 10분의 6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0 소거해주면 되겠고, 15하고 요 부분들이 좀 살짝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6 곱하기 20분의 1은 60분의 3으로 바꿔가면 되겠죠. 60분의 4 이런 형태로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6 곱하기 60분의 3 처리되면 또 60을 이렇게 좀 소거해주면 되겠죠. 2도 약분할까요? 약분해서 3, 3은 9, 그러면 8 처리해주고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17분의 9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17분의 9. 5번의 답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없죠. 그러니까 문장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읽어서요. 지각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버스를 탔다. 조건부 확률 문제군. 지각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지각을 한 학생들은 뭐 확률을 이제 전체 가짓수로 해서 이제 버스 타는 확률, 버스 타면서 지각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골라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뭐 수식으로 좀 써가는 부분들도 좀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조건부 확률이, 이게 이제 학교 시험 칠 때는 이제 서술형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등장하는 거라서 좀 살짝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인문계 10번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부포를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가르치셨군요. 자, 변수 변환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펙테이션 2x-5 계산 결과가 175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게 뭐 2배 이스펙테이션 x-5 이렇게 좀 처리되겠죠. 변수 변환 어떻게 좀 대체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항시켜서 180에 2로 나누니까 기대값이 90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2x-5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은 2배의 시그마 x가 좀 언급된 거죠. 이게 이제 10이다 라는 얘기는 뭐 시그마 x 값이 6이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항부포라고 되어 있다면 이항부포는 이 부분 이제 NP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 부분 이제 90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죠?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제 NPQ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NP가 90 나왔으니까 90Q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표준 편차니까 이거 주의해가지고 분산해서 36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는 9로 약분하니까 10분의 4, 9, 36, 5분의 2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P 더하기 Q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P 값은 이제 5분의 3이 되겠고, 자,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n 곱하기 5분의 3 이 부분들이 이제 90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30에다가 n은 그러면 이제 15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풀이. 문제에서 이제 n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뭐 150입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변수 변환할 수 있느냐, 변수 변환에 대한 그런 정보가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평균 분산 구해가는 식 이항부포에서 뭐 이항부포라고 확실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니까요. 이항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연계 11번 문제 시작합니다. 흰 공, 검은 공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꺼낸 공이 색이 다르면 어이쿠 동지를 3번 던지고 색이 같으면 해야 될 일이 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확률의 뭐 곱셈 정리 뭐 이런 형태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고비 법칙? 자, 일단은 뭐 처음에 7개의 공 중에서 이제 2개의 공을 꺼내야 되는데 색이 일단 뭐 다르면 4개에서 하나를 꺼내고 3개에서 좀 하나를 꺼내고 이렇게 뭐 곱셈 정리가 되겠군요. 확률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동전을 이제 3번 던지는데 최종적으로는 앞면이 2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번 중에서 2번 나와요. 2분의 1의 제곱 뭐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런 거 한 가지 구해주면 되겠고요. 색이 같으면 그러면 4 컴비네이션이 하고 3 컴비네이션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뭐 동전을 2번 던진다 라고 되어 있죠. 2번 던진다. 근데 2번 던져서 2번 다 나오는 건가요?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서로 이제 각각 다른 부분이니까 나중에 좀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7 컴비네이션 2라는 부분들은 그럼 계산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7, 6 이제 3, 7, 21이 되겠군요. 21에다가 그러면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확률에다가 그러면 이제 21분의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6에다가 3, 9가 되겠죠. 에다가 여기는 뭐 4분의 1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3, 7 이 정도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7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걸 좀 공통 처리해 주려니까
2하고 이제 4 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4, 7, 28 해서 이제 분모가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4, 7, 28 분모 똑같게 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남았습니까? 2, 3은 6에다가 뒤쪽에 이제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28분의 9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8분의 9 됐습니다. 자, 뭐 먼저 일이 뭐 두 가지 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확률들을 각각 구해가는 거고요. 그때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 뒤쪽은 뭐 동전을 좀 던지는 거니까 또 독립시행 확률 형태로 좀 계산한다 이런 부분들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죠. 막 큰 흐름틀에서 막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줘서 계산한다라는 사실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쓰게 되면 확실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주스 4병, 같은 종류의 생수 2병, 우유 1병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한 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는데 뭐 같은 종류의 주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제 세 사람에게 만약에 주스를 나눠준다. 그러니까 뭐 개수만 좀 알 수 있는 거죠. 개수만 이렇게 관심 있는 거고. A가 뭐 두 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뭐 포도 주스, 뭐 귤 주스 뭐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같은 주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개수만 필요한 거니까 이런 형태의 좀 주식이 돼가는 거겠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받아가는 가짓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중복적하고 매치업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생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H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형태. 자, 7에 6 컨비네이션 4니까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 5, 15 계산 되겠고요. 여기는 5에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자, 우유는요. 누가 받은지 간에 뭐 1이니까 뭐 세 가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6 곱하기 6 곱하기 3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15인데 왜 또 16을 썼습니까? 15 곱하기 5. 깜짝이야. 자,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인가요? 90 곱하기 3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270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중복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했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인문계 13번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가 500점,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을 싹 뽑아서 조사했더니요, 475점 이상 550점 이하일 확률들을 구해달라. 정기분포에만 가장 기본적인 패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략 좀 내용 좀 살펴보게 되면 500점 이렇게 돼 있는데 475점, 그다음에 550점, 그래서 요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수식으로 좀 이제 계산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좀 살펴보겠다면 x라는 변수가 475보다 크거나 같고 55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는데, 이 확률들을 구해가려면요 우리는 당연히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시그마가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이제 25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5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75에서 평균인 500을 좀 빼게 되겠고, 550에서 또 평균인 또 500을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게 25이라는 형태가 됐으니까 z 값을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50이었으니까 얼마? 2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표에서 1하고 2에 해당하는 값이 좀 필요한 건가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하기 해주면 5, 8, 그 다음에 1, 8 이렇게 되는 거아니에요? 8, 1, 8, 5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기분포의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깔끔하게 정리된 이론이니까 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론 좀 점검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연계 13번 문제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는 또 뭐고 같고 뭔가요? 자, 살펴봤을 때 정기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돼야 되는데요. 확률이 좀 같다고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64, 이렇게 56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56보다 작을 확률, 64보다 클 확률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는 56하고 60의 정 가운데 56하고 64를 좀 더하기해서 2로 나누게 되면 60이 되겠죠. 60이 바로 뭐였다? 평균이었다. 이런 뜻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 평균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분산을 구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열심히 구해간 것들은 이제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건데, 바로 이 항목이 있죠. 3616에서 60제곱, 60제곱 하면 3600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16입니다. 분산이 16, 표준 편차가 4입니다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정보에서 68보다 작은 확률 구해달라. 살짝 좀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요.
평균이 60 나왔는데 68보다 작을 이럴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돼가는 거고요. 자, 수식 형태를 가서 좀 볼까요? 68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Z값이 시그마 4 처리해주면 되겠고 68-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2보다 좀 작을 이럴 확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표를 아주 독특하게 가르쳐 줬는데 평균에서부터 이 시그마가 한 요 부분들이 이제 Z값 2에 해당하는 거죠. 0.477이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다가 지금 0.5를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977이 해서 답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뭐 표 제공한 부분들 조금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숫자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살짝 좀 낯설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조금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대신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Z값 형태가 아니라 X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금방 이제 표준화식에다가 대입해주면 2라는 것을 또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13번 표현 살짝 표준 정규 분보 표가 살짝 좀 낯설게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쓰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주어진 조건에서 제곱의 평균 이런 부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배운 이론들이랑 잘 연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살펴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모니터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모니터 중에서 100대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는데 표준 편차는 또 표본 표준 편차는 또 500으로 나왔군요.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 신뢰도 95%로 추정을 쫙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C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구한 X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사실.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사실을 학습했느냐. 즉 Z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값이 문제 이제 C값에 해당하는 거죠. C값이 Z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런 사실 기억해서 좀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95%로 추정한다고 했는데요. 표준화의 Z값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0.4750 두 배 해주면 이제 0.95가 되니까 95%가 되겠죠. 즉 Z값이 1.96이다 이런 내용을 알겠고요. 자, 100대를 추출했으니까 루트 100이니까 뭐 10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500이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약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를 그냥 그래도 일단 뭐 19.6 곱하기 뭐 5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좀 귀찮으면 또 얼마일까요? 2분의 10을 또 고칠까요? 19.6 곱하기 2분의 10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9.8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98에서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 98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뒤에는 그냥 연산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뭐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했을 때 자, 신뢰 구간 구해가는 식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학습이 돼 있으면 특히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이 Z 루트 N분의 시그마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죠. 이 부분 질문 던질 거니까 자신감 있게 좀 풀이하면 되겠고요. 좀 학습이 좀 덜 돼 있으면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좀 잘 학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연계 25번 문제 살펴봅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은 95%의 신뢰 구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같은 표본 이용해 가지고 99% 신뢰 구간 속하는 자연 속에서 쭉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역시 x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요 항목을 좀 점검해 가는 거죠.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인데 이 각각의 값들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100.4, 139.6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둘의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면 즉 100.4에다가 139.6 더하기 해서 2로 딱 나누게 되게 되면 좌측에 있는 값 우측에 있는 값 더하게 되면 이게 이 X 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나누기를 좀 처리해 주는 거니까 싹 지워져가면서 이제 x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그러면 또 이제 얼마가 계산되는 건가요? x바 자체가 더하기해서 이제 좀 채워가는 걸 140에 12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이 120이었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 95%가 지금 1.96으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계산 결과 이게 이제 위에서 139.6에서 뭐 뺀다 이렇게 120을 뺀다 생각하면 이제 이게 19.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이 또 10입니다 라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99% 신뢰구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제 99% 처리할 때 2.58로 계산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얼굴에 앞에 있는 그렇다고 표현평을 또 빼면 안 되는데 120 더하기 2.58 이렇게 처리되겠고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부분들은 이제 곧바로 10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이제 120 마이너스 2.58에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 12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좀 25.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0을 중심으로 해서 25.8만큼 크고 25.8만큼 작은 이 숫자 이렇게 좀 구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이제 과연 이제 자연수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25.8 이제 25 이 숫자가 있으니까요 25에다가 이제 2배를 해주고 가운데 이제 120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51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냥 뭐 실내 구간 자체에 대한 식만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그리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요 확실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더하기 한 값이 2배의 표본평균 돼서 이제 그곳에 대한 표본평균을 알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z 루트 n분의 시그마 값도 이제 알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으쌰 99% 95%일 때 이 Z값이 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Z값이 좀 달라져서 계산 결과가 좀 살짝 바뀌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점검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산 꼼꼼하게 좀 잘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인문계 29번 문제가 되겠고 2013년 수능 확통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좌석표에서 이행 2열 좌석을 제외한 8개의 좌석에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을 각각 한 명씩 앉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4명씩이나 되어 있는데 2명, 3명, 4명 다 조사할 수는 없죠. 그러면 6건을 이용한 확률을 좀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요 열심히 좀 빼면 되겠죠. 자 8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열하는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친 이 부분들에 남자가 배열되거나 아니면 여자가 배열되면 되겠죠. 두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남자가 배열된다면 4팩토리얼이 되겠고 나머지 칸들에다가 이제 여학생들이 좀 배열되면 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 빼기 약분을 좀 하게 되면요 4팩토리얼 지우면은 8, 7, 6, 5 좀 남고요 2 곱하기 4, 3이 이렇게 남겠습니다. 2, 4, 8도 소거되고 2, 3은 6도 소거해주면 되겠죠. 그럼 1 빼기 35분의 1이니까 35분의 34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확률 P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70P를 해달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좀 P 값을 줘야 되는데 70P를 해달라 이런 얘기는 70을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34 해서 정답은 뭐 68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자 지금은 뭐 1열 2열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요 원순열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적어도 이렇게 표현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사건 생각하는데 이건 뭐 완벽하게 이제 여사건하고 딱 맞아떨어져 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올해 시험은 2013년 수능은 좀 약간 평이한 문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론 학습 좀 확실하게 좀 잘 점검하고요 실력을 쌓아가는 뭐 기초 다지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